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사회의 여러 현안과 쟁점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고 또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 있죠.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영일 대표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시민단체 협의회 대표 맡고 계신데요. 예. 우선 시민단체 협의회가 어떤 조직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향하는 그 방식과 또 운동하는 그 특성에 따라 이제 다양하게 나뉘는데요. 네. 이제 우리 시민단체 협의회는 그런 예를 든다면 교육운동이라든지 환경운동이라든지 또는 그 권력 감시 운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또 언론 감시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어진 협의체인데요. 현재 지금 23개 단체가 꾸려져 있는데 진보 성향의 단체로서는 가장 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시민사회의 문제들 또 쟁점들에 대해서 이제 공동으로 대처하고 그러실 텐데, 우선 궁금한 게 시민운동을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했었던 흥사단의 이제 산하단체가 이제 아카데미라고 있는데요. 그를 이제 고등학교 때 접하게 되면서 이제 시민운동을 이제 알게 됐고 또 그 운동을 하다가 이제 5.18을 만나고 이제 또 87, 6.29 체제를 만나고 하면서 이제 어쩌면 정말 숙명처럼 지금 이렇게 시민운동 진열에 지금 그 뛰어든 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 벌써 시민의식이 있어서 시민운동 활동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마 무슨 공식적인 또 혹은 정식의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한 단체는 어디였습니까? 이제 이 흥사단 아카데미라고 하는 조직은 이제 그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연계되는 그런 이제 그 NGO 단체입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제 1913년에 이제 미국에서 창립을 한 그런 단체인데요. 아마 국내에서는 100년 이상 된 토종단체로서는 그게 이제 가장 오래된 흥사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하고 대학 때하고 또 지금 이제 일반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었고 그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반독재 투쟁 또 뭐 시국 관련 이슈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시민 사회운동 한다 그러면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럼요. 저희 이제 아버님이 그 경찰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보수적이고 좀 완고하신 그런 편인데 이제 제가 속을 많이 썩였죠, 사실은. 근데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민 사회운동을 쭉 하게 된 마음속에 뭔가의 의지, 뭐 신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이제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어쩌면 그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엄혹했었던 그 시기에 이제 대학을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모든 그 이슈가 이제 반독재 대 독재 이런 그 이제 구도로 나뉘다 보니까 그때 저희들 그 대학 다닐 때는 이 학생운동 하는 것이 어쩌면 깨어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의무라고 생각을 해왔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쭉 훈련되어 왔었던 그런 이제 그 특성들이 결국 이제 하나의 그 운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숙명으로 몰고 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시민운동을 쭉 하시다가 교수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1987년 이제 아시다시피 6.29 선언이 이제 이후에 한국에 이제 많은 지금 현재 그런 대안운동을 가진 그런 시민운동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다양한 분야의 이제 이 시민운동 단체들이 생겨났는데 그때 같이 반독재 투쟁으로 이렇게 뭉쳤었던 그런 동지들이 각자의 자기의 방식대로 운동을 이제 나뉘게 되는 분재로화 시기가 옵니다. 근데 저도 그때 이제 상당히 그 방황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이런 운동들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게 뭘까, 지향해 나갈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고민을 하다가 교육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미래의 세대를 좀 그 양성해 내는 게 이게 저한테는 맞고 또 제가 지향하는 그 목적성에도 부합되면서 가장 이게 큰 일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됐고요. 대학원 진학을 하면서 더 그런 생각들을 좀 굳게 이렇게 갖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공부를 쭉 또 하시면서 여전히 또 시민사회운동 활발히 하시고, 예. 예, 그래서 또 교육을 하시는 그런 자리까지 오시게 되셨는데, 예, 그동안에 이제 쭉 보니까 일생을 시민운동에 바치셨다, 뭐 이렇게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여러 활동 많이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제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도 이제 참 아팠었던 이제 기억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80년 그리고 90년대 초반을 이렇게 겪어오면서 반독재 투쟁, 그래서 6.29, 그다음에 국민운동본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끊임없이 그 대학생들이 분신으로 항거했었던 네, 그런 그랬죠. 그 엄혹한 또 치열했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도 충격적인 그리고 가장 분노했었던 그런 그 기억으로 남습니다. 예, 말씀하신 80년 6.29 선언, 예, 결국 시민운동의 힘의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럼요, 그렇죠. 네. 그때 아마 시민운동이 아니었었으면 정말 과연 그 오늘과 같은 이런 민주주의의 뭐 형식적인 그런 그 절차적 민주주의라도 가능했을까? 아마도 그것은 그 시민운동의 가장 큰 힘이자 저 개인적으로는 큰 자부심과 자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민주주의도 없었을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세월호 사건, 그걸 또 계기로 해서 촛불로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민운동의 힘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의 이제 트렌드 자체가 아주 빠르고 특히 이제 그때 조작된 어떤 그 공권력에 의해서 이슈들을 계속 큰 이슈를 작은 이슈가 또 만들어서 덮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 이제 통치 방식들이 이제 일반화되다 보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 되게 그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망각하고 잊혀버리는 시간이 대단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그런 이슈들이 묻혀지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이 세월호만큼은 정말 잊지 말고 진상 규명이 될 때까지 끝까지 가자. 우리 시민운동가들 스스로 어떤 각오와 결의를 다지면서 어쩌면 그 한국의 시민운동사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이고 끝까지 정말 그 결과까지를 확인하는 그런 그 운동 방식이 이제 세월호를 저는 건져냈다고 보고요. 아직도 그 진상 규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진행형입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이 그 시민운동이 끝까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끌어왔었던 가장 큰 그 원동력이 세월호 네. 문제이고 또 백남기 농민의 공권력에 의한 그런 그 타살이고 네, 이런 그렇죠. 문제들이 촛불까지 이어지는 그런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찰 살수차 예. 가서 물대포에 숨진 고 예. 백남기 농민, 예. 이 사건을 계기로 정말로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고 또 공권력에 끝까지 저항했던 것도 시민운동 사회에서 굉장히 이 기억에 남는 또 역사에 남는 그런 사건이 아니나 싶습니다. 예, 그럼요. 그 세월호와 그리고 백남기 농민의 공권력 그 학살은 어쩌면 우리 시민운동사에서 가장 큰 변곡점을 이루었었던 그 두 가지 사건이라고 저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아마 어쩌면 이 두 개의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가 박근혜 탄핵이라든지 이런 그 촛불 혁명도 가능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이 두 가지의 공감대가 결국 형성이 되고 국민들의 공분과 분노가 결국 하나의 그 결집된 그런 결사체로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 오늘날의 이런 이제 그 한국의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가장 큰 그런 그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운동의 변곡점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이벤트 사건, 이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시민운동을 하시면서도 힘들 때도 참 많으셨죠? 예, 많죠. 가장 힘드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제 가장 그 힘들었었던 것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이제 특히 이제 광주 로컬이라고 하는 지역사회를 놓고 이제 그 좀 말씀을 제안해서 드린다면 어떤 문제 제기와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 고발이 이제 이어지는 과정들이 계속 일련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이제 검찰의 수사라든지 그 결과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렇게 이제 따르게 되면서 특히 이제 그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좁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뭐 한 사람만 건너면 다 아는 이런 이제 관계들을 형성되고 있는 사회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저 징계를 당하고 처벌을 받고
또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을 정도로 이게 그 파괴력이 엄청나게 후폭풍이 세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하는 과정들에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그 속상하고 또 그 뭐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그 순간들이 뭐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큰 기억으로 남습니다. 예, 뭐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시민운동 여러 가지 경험하시고 또 중요한 역할 하시면서 많은 이제 시민단체 그리고 동지들을 봤을 텐데요. 예, 지금은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분이 됐습니다. 예, 우리 동지들하고 또 시민단체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혹은 시민단체 쪽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그 많은 시민 활동가들이 정말 제대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대우받지도 못하고 또 최저임금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그런 그 보수를 받으면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정말 운동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하다 보면 이제 소진 현상이라는 게 생기면 너무 이제 지친 거예요, 막. 이게 뭔가 좀 가시적으로 막 보여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아주 오랜 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그런 그 역량과 그런 치열함이 없으면 세상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또 우리 동지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 치열한 운동들을 현장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그 선배로서 부탁이면서 또 희망입니다. 예, 이제 현재 지금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요. 언제부터 맡으셨습니까? 제가 2012년도에 이제 그 상임대표를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하니까 거의 이제 한 7, 8년, 거의 10여 년 네. 가까이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이제 참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시민단체 협의회에 앞서 이제 23개 단체가 모여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어떤 단체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그 요즘은 시민운동을도 이제 기본적인 게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전부 다 이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이제 스터디가 돼 있는 이제 활동가들이 모여서 이제 부분적인 단체를 이루는데요. 예를 든다면 환경운동 전문가들이 모인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또 지역 거버넌스라든지 또 지역 그 권력 감시 운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치라든지 또 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 연합이라든지 또 노동운동, 또 교육운동, 청소년운동, 또 언론운동. 그래서 그 저희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젠다들에 대해서는 거의 포괄적으로 다 모든 단체들이 지금 그 구성이 돼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 단체들이 혼자보다는 여럿이 모여 있을 때 더 큰 힘이 이제 나타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협의체의 그런 필요성을 이제 절감을 해서 이런 단체들이 이제 꾸려져서 이제 만들어진 게 시민단체 협의회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 쪽에서 활동하고 계신 운동가들 공부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예, 다 대학원에 그렇습니다. 가서 석박사 하시고 예. 그러시던데 아마 이제 대표를 맡으셔서 시민단체 협의를 이끌어 오시면서 광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해결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기억에 남거나 이게 우리가 좀 해냈는데 좀 성과가 있어서라는 문제 해결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사실은 이제 많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1년 내내 계속 가져온 성과들이니까. 뭐 아직도 뭐 진행 중입니다만 그 예를 들어 도시철도 문제들을 이제 여론화시켜서 지금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들을 저희들이 이제 끄집어내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또 그걸 해결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도시 교통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저희들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감시와 견제와 그리고 대안 제시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그 해결을 해 왔는데요. 예를 든다면 이제 뭐 교육운동의 경우를 이제 든다면 요즘 이제 그 학생들의 이제 방과 후 수업 폐지라든지 학생들의 인권 문제라든지 또 이런 그 여성들의 그 여권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기여하는 바가 이제 크고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그 가시적으로 이렇게 뭐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또 딱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요소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성과들이 하나하나가 지금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또 그런 측면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시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을 계속 다루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를 해결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또 해결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끌었던 그런 과제나 그런 쟁점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요즘 이제 계속 언론에서도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만은 이제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을 그 건설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아주 네. 중대한 문제거든요. 네. 그다음에 더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 광주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금 중앙공원 그 문제들, 예, 민간공원 개발 문제, 개발 문제. 우리가 이제 중앙공원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지금 또 하나 지금 문제가 지금 어등산 지금 개발 문제. 네. 사실은 이것은 시민들의 그런 그 공익을 위해서 개발을 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시공사들이 여러 번 바뀌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이제 완전히 그냥 제로 베이스가 되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지금 어떤 특정한 업체에 이것을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다 개발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제 문제들이 계속 지금 그 하나의 난제로 지금 그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공익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어떤 특정한 어떤 개발 이익을 위한 이런 정책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저희들이 그 문제는 문제 제기를 할 거고 감시를 해갈 겁니다. 네.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런 이제 중요한 쟁점인 아젠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풀렸을 때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좀 예, 뿌듯하면서도 아주 참 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은 많죠. 네. 예, 이 일이 해결이 됐다. 또 이런 문제가 우리가 시민들의 편에서 해소가 됐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뿌듯함을 느낀 이면에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이해관계라든지 또는 그 적절치 못한 이제 그 법을 위반을 했었던 이런 그 이제 문제들에 대한 문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상대적으로 이제 처벌받는 그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들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시민사회의 본연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또 저희들이 거스를 수 없는 우리 시민사회의 생명과도 같은 정체성의 문제죠.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해갈 겁니다. 네. 우리 시민 스스로가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쭉 활동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시민단체 23개가 모여서 협의를 만들어서 또 공동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자발적으로 이 광주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시민단체가 존립하는 이유는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권력을 항상 감시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 가는 과정들이 이제 하나의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그 거대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자 하는 의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러한 그 기제들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광주라고 하는 그 지역사회가 어떤 특정 정당의 일색으로 이렇게 이제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원들까지 이렇게 이제 꾸려져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전혀 반영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정당의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그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그 정당의 그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될 일들이죠. 네. 시민단체 협의회 대표로서 10년 이상 활동하셨는데 보통 이제 우리 광주 지역사회가 시민단체 대표를 맡으면 정치권으로 오라는 그런 제휴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 정치권에 입문하라는 권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제가 지금 아마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 지금 상임대표를 제일 오래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지금 후배 세대들이 워낙 이게 열악하고 힘든 이제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계속 그 부족한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유혹과 권유를 많이 받죠. 네. 저 역시도 이제 뭐 그런 그 유혹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정치와는 이제 좀 그
이 시민운동가들하고는 생리적으로 안 맞다고 저는 봅니다. 시민운동 영역과 정치 영역.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 가치 철학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중에 광주 지역사회에서 정말 그 존경받는 시민운동가 선배다. 사실은 그렇게 저는 남고 싶습니다. 예, 참 좋은 생각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시민단체 활동하시고도 대표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 광주를 바라보는 눈들도 좀 새로워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추구하는 광주의 상이라고 할까요? 뭐 네. 이런 것도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시다시피 이제 광주 아이콘 그러면 민주, 평화, 인권이라고 그렇죠. 하는 네. 그런 아이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민단체 광주 지역의 시민단체 상임대표지만 사실은 전국의 시민운동을 추동하고 있는 그 코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광주 지역 시민사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1000만 촛불을 만들었던 그 원동력도 사실은 광주에서부터 불씨가 시작이 돼서 우리 광주 식구들이 또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불씨를 사실은 당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이런 이제 그 촛불 혁명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측면에서 광주가 한시도 그 민주주의 중심이다. 민주 평화 인권의 중심이다. 이걸 한시도 잊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차기에 이제 새로 취임하시게 될 시장 당선자께서도 그 부분은 절대 잊혀져서도 안 될 것이고 망각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저처럼 최선봉에서 치열하게 현장에서 그런 시민운동들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시민단체들이 더더욱 경각심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은 광주 지역사회를 바꾼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를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콘을 가지고 저는 지향을 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시민운동 단체가 정말 힘듭니다. 알아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물론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만 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정말 그 열악한 그 급여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는 우리 시민운동 전문가들은 사실은 그 요소에서 정말 내노라했었던 정말 똑똑한 엘리트들이고 정말 인물들입니다. 근데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만 이렇게 깜짝 관심을 갖지 마시고 꾸준하게 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좀 지원해 주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많은 그 후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단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런 단체에 돕고 싶다면 어떤 단체든 소액의 그런 후원금과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이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고 또 우리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저는 하나의 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작은 그런 그 액수지만 좀 우리 시민단체에 좀 많이 좀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슈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 좀 밝혀주시죠. 예, 저희는 항상 이제 그 우리 시민사회가 뭐 늘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바로 서야 한다라는 그 명제 안에서 시민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거대한 권력을 감시하는 그리고 견제하고 거기에 그 하나의 대안을 제시를 통해서 광주라는 공동체가 이 세계의 공동체의 하나의 그 정력적인 모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치열하게 현장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운동들을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저기 여러 현안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 많이 제시해 주시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렇게 말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